한국, 미국 양시장 모두 연이은 하락의 급락이 더해지면서 나스닥은 2년 전의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고 코스피는 나스닥보다는 나은 상황이죠. 문제는 물가야 이 바보야 라던 강영현 부장님의 하락론을 들어봤고 방송 업로드 당일 5월 11일 밤 미국 CPI 발표가 되었어요. CPI란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전년 대비 8.3% 상승, 크게 나쁜 숫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좋은 숫자도 아니죠. 지난달 3월 8.5%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수치고 예상치였던 8.1%보다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한 듯 합니다. 물가 상승의 공포에 기름까지는 아니고 부채질을 한 격이고 덕분에 한국, 미국 양시장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석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원자재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물가 안정이 플러스죠. 위험자산인 가상화폐의 경우 나스닥과 연동돼서 나스닥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어쨌든 회복이 된다라는 가정을 하면 정말 싼 가격에 위험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언제 턴어라운드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어제에 이어 누구의 예측이 맞는가? 두 번째 전문가, 방향은 상승이다를 주장하는 바로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전인구 소장님의 논리를 요약해볼게요. 러시아 문제가 해결되면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도움이 됩니다. 130달러에 육박했던 유가가 이제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인플레 압박이 덜해질 거고 투기 수요도 좀 빠지겠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물가 인상도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게 되는 거고 금리 인상도 지금처럼 0.5%씩 빅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느리고 꾸준한 금리 인상, 이거는 장기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수확을 얻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가 오면서 파월도 이전과 같이 금리 인하로 불을 껐습니다. 엄청나게 유동성을 공급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거처럼 다시 급격한 금리 인상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즉 그만큼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유동성을 처리하는 이 금리 인상기에는 보통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빨간색 구간이거든요. 그 이유는 유동성은 넘치고 문제는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위험자산으로 돈이 이동했기 때문이죠. 금리를 꽤나 올려서 유동성을 해소할 때까지는 과거처럼 증시도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위기를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무너질 거라는 얘기죠. 닷컴 버블은 너무 과장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들의 근거는 바로 일드 커브 인버전입니다. 다른 말로 금리 역전 현상이죠.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보다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고 만기가 짧은 단기 채권금리가 장기 채권금리보다 높아진다는 것의 의미는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졌음을 암시하는 신호고 다른 말로 불황을 예고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라는 주장이에요. 일드 커브 인버전, 발음도 뭔가 어둠이 느껴지죠. 실제로 3월 말에 일시적인 금리 역전 현상에 이어 4월 1일 금리 역전으로 장이 마감되면서 본격적으로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금리 역전 현상의 역사를 보면 2019년 9월 이후 3년 만에 나타난 현상이죠. 1980년 이후 6번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었습니다. IT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실제로 일드 커브 인버전 이후에 평균 39주 뒤에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전인구 소장님께서 왜 이번 일드 커브 인버전이 이전 때와는 다른지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금리 역전 현상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번, 단기 금리가 올라서, 2번, 장기 금리가 내려서. 두 경우는 완전 다른 상황인데 2번, 장기 금리가 내려서 금리 역전이 벌어지면 경기 침체일 수 있다. 그러나 1번, 단기 금리가 올라서 그런 거면 경기 침체랑 연결 지을 수 없다. 이의 근거는 이제까지 3번의 위기는 2번 장기 금리가 내려오면서 금리 역전이 일어났고 이번의 금리 역전은 단기 금리가 올라서 발생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랑 연결시키기 힘들다. 2년물 채권은 단기의 특성상 기준금리를 올리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해요. 물가가 상승하면 시중금리가 오르고 이와 연동돼서 즉각적으로 2년물 금리가 오른다고 합니다. 이번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반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단 10년물 장기채는 금리 인상을 해도 단기채처럼 빠르게 반영되질 않습니다. 무겁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2년물과 10년물의 속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금리 역전이 바로 이번 일드 커브 인버전인 거죠. 그리고 현재 금리는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10년물 금리가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더 자세하게 비교를 하면 2년물보다 더 단기인 3개월물 채권이 있는데 10년물에서 3개월물을 뺀 스프레드를 보면 보시다시피 역전은커녕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장기와 단기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가 좁혀져서 결국 역전이 난 것과는 다른 양상이죠. 결국 시간차에 의해서 2년물과 10년물만 역전이 난 것일 뿐 아니라 일드 커브 인버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황의 시그널이다 라는 가정은 틀린 거죠. 과거의 사례로 보면 IT 버블, 글로벌 위기, 코로나 모두 3개월물, 2년물 모두 금리 역전이 돼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상황과는 다른 거죠. 지금은 2년물만 역전이 되었고 3개월물은 역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난 3번의 위기는 모두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난 반면 이번 금리 역전의 경우는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역전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다르다.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지난 3번의 위기와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생겨난 역전 현상인 지금은 다르다. 덧붙여서 과거의 금리가 오르는 시기와 증시가 상승했던 시기는 일치한다. 또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증시가 하락하거나 횡보했던 시기와도 일치한다. 현재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평균 39주 뒤에 증시가 하락했던 과거의 위기 사례와는 확연히 다르다. 채권 금리의 역전을 근거로 닷컴 버블급의 재앙이 올 거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고요. 오히려 상승 시그널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을 찾는 신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유로화가 상승하면 코스피도 연동돼서 상승한다고 하는데 지금 유로화가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나오면 코스피도 연동돼서 상승할 것. 러시아 전쟁의 악재가 생각보다 빠르게 해소됐고 러시아 루블화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서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죠. 즉 러시아 문제가 해결되면 원자재 가격 하락에 도움을 주고 인플레 압박이 덜해지고 투기 수요가 빠지니까 물가도 안정이 되고 금리 인상도 완만하게 갈 수가 있다. 즉 금리 인상을 빅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으로 가게 될 수가 있다. 느리고 꾸준한 금리 인상은 장기 투자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며 과거에도 금리 인상기에는 보통 증시가 많이 올랐다. 문제는 해소가 되고 유동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심하고 위험자산으로 돈이 이동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금리를 꽤나 올려서 유동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증시가 호황을 누릴 수 있었고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고 난 다음에서야 증시의 하락이 왔다.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하도록 하자.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호황일 때는 주식이 비싸서 사기가 좀 부담스러웠다. 반대로 지금은 주식 가격이 매우 착한 순간이다.